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엔 여러분들이 공경비라고 하는 것에 이어서 민간경비에 대해서 배우실 차례입니다. 이 공경비와 민간경비는 전 시간에 보시다시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주체가 서로 다르죠. 그리고 이제 하는 일이 비슷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념을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는 부분이죠. 민간경비는 전 시간에 협의와 강의로만 제가 소개를 잠깐 드렸습니다. 협의의 경우에 있어서는 범죄를 예방하는 방범이 주된 활동이 되고요. 광의에 있어서는 그 방범이라고 하는 협의의 개념에다가 방제 그리고 방화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을 예방하고 그리고 화재를 예방하는 이런 부분들이 안에 들어가죠. 물론 민간경비이기 때문에 이 주체는 민간이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쉽게 말하면 경찰이 아닌 기관들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형식적 의미의 민간경비, 실질적인 민간경비가 있는데 이 개념이 앞에서 보셨던 경우하고 거의 비슷해요. 형식적 의미의 민간경비라고 하는 것은 실정법의 근거를 두고 허가받은 법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법의 근거를 두고 누가 하느냐 이렇게 본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민간경비하고 공경비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고, 이 실질적 의미의 민간경비하고 형식적 의미의 민간경비가 꼭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 실질적인 민간경비는 뭐 국민들의 생명체 재산을 보호하면서 재산의 손실을 감소시키고 질서를 유지하는 모든 활동들을 다 포함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민간경비라고 보면 공경비하고 민간경비가 본질적인 차이는 없는 그런 형태로 개념이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주체에만 차이가 있을 뿐 결과적으로 활동하는 그 성질의 측면에서는 실질적인 민간경비나 공경비가 같습니다. 주체만 오로지 차이가 있을 뿐인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꼭 이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또 다른 개념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민간경비론 쪽에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니까요. 여기서 이제 간단히만 보고 가죠. 그 다음, 민간경비의 기본 요소를 보시게 되면 네 가지 정도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 대상의 특정성, 두 번째는 영리성, 세 번째는 비강제성, 네 번째는 이 역할 범위 한정성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민간 경비에서 일단 국민의 생명체 재산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갖게 되는 어쩔 수 없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대상의 특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비업체에서 민간 경비를 하나의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에게 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한테만 제공을 해요. 즉 민간경비 업체가 이제 많은 국민들 중에 특정한 사람이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계약이 맺어진 그 대상인 고객에게만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의 특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고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점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 영리성이 있죠. 민간 경비는 경비업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무료 봉사 활동이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영리적인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특징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경비하고는 좀 다릅니다. 공경비는 세금을 국민들로부터 걷어가지고 그것으로 경찰 공무원들이 보수를 받고 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 영리적인 성질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민간 경비와 비교 측면에서 본다면 비영리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민간 경비는 원래부터 돈을 벌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고 공경비는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제 국가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공적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양자가 성질이 다르죠. 그다음 비강제성인데요. 민간 경비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공경비가 앞에서 여러분이 전 시간에 보셨던 것처럼 사회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찰 위반 상태가 발생이 되는 이런 경우에 그 위반 상태를 야기한 사람에게 공권력을 투입합니다. 즉 강제력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들은 어떤 사회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은 공경비이고요. 그러나 민간 경비는 비권력적인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비강제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민간 경비원들이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은 현행범 체포와 같이 일반 시민들과 똑같은 형태로 갈 수 있을 뿐이지 민간경비라 그래서 뭐 공권력을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이제 일반 민간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형태가 좀 다르죠. 그 다음 역할 범위, 즉 역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요. 민간경비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협의의 개념상으로 봤을 때 방범의 기능을 주로 해요. 범죄가 발생되기 전에 범죄가 발생되는 것을 미연에 막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다 하더라도 범죄가 발생된 뒤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현행범인 체포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민간경비는 역할이 극히 제한된 그런 부분이죠. 그러나 공경비는 그렇지 않아요. 범죄를 예방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범죄를 진압하고 수사하고 체포하는 이런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자가 역할이나 하는 일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이제 민간경비하고 공경비가 기본 요소상으로 성질상으로 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민간경비론 쪽에서 주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만 어쩌다 한 번씩 보면 경호학에서도 문제가 간혹 나오는 게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비교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을 각각의 기준에 따라서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한번 거기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공통점은요, 가장 공공성이 강한 성질이 뭐예요? 범죄 예방이에요. 그죠? 그 측면에서는 같아요. 그죠? 방법 혹은 범죄 예방의 측면에서는 공통적인데 그 부분이 가장 공공성이 강한 측면입니다. 그죠? 이거 말고도 이제 질서 유지도 사실은 담당을 하고요. 국민들의 손실 감소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경비와 민간경비는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법이 기본적으로는 같아요. 왜? 범죄 예방을 포인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기법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사용되는 수단이나 역할이 조금 다른 그런 형태로 나타나죠. 먼저 이제 주체, 공급자, 서비스 공급자 입장에서 본다면 공경비는 주로 국가에서 많이 진행을 합니다. 이게 이제 국가경찰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경찰을 국가경찰뿐만 아니라 무슨 경찰을 도입하려고 해요? 일부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만 도입되어 있는 자치경찰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을 하기 위한 일단 여러 가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경비도 국가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주축을 맡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도 주체가 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죠. 물론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경찰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경비의 경우에서는 민간 영리법인들이 민간경비, 즉 경비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경비업법을 보시게 되면 법인이 아니면 경비업을 영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영리법인들이 맡고 있고요. 그 다음 대상인 수요자를 보면 공경비는 모든 불특정 다수 일반적인 국민들이 다 들어가요. 물론 국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 스스로 그리고 지방 정부들도 여기에 나와 있는 공경비의 수혜자가 될 수 있어요. 수요자가 되죠. 대표적인 예를 들어봐라. 경찰이 원칙적으로 범죄 예방 활동을 할 때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공공기관이나 혹은 이제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공기관들 그리고 이제 학교 같은 데도 대부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이런 학교 같은 데도 사립학교가 아닌 국공립학교에 대해서도 범죄 예방 서비스 제공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 즉 수혜자의 입장에서도 일반 국민만 수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국가나 지방정부도 원칙적으로 수요자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 민간경비에 있어서의 수요자는 누구냐? 거의 대부분이 특정한 고객, 이렇게 제가 앞에 이야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그 특정 고객이라고 하는 것이 단체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추상적입니다. 일반 개인도 민간 경비업체에 서비스를 계약을 맺고 제공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있지만 오늘날 보면 국가기관 소속의 어떤 기관들이나 혹은 지방정부 소속의 일정한 기관들, 뭐 학교, 뭐 이런 데를 보면 직원들이 다 퇴근한 이후에는 누가 지켜요? 일반적으로 이제 경비업체에서 기계경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호를 하고 있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인이나 국가 또는 지방정부도 민간경비의 수요자가 되고 있는 이런 상태인 것이죠. 그걸 일단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 비용은 누가 되냐? 공경비는 어차피 국가가 비용을 댑니다. 물론 국가가 그 비용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국가도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가지고 국가가 모아놨다가 그걸 이제 경찰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제 그 근원지는 국민들의 세금에 있는 것이죠. 그 세금을 국가를 통해서 이렇게 보수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경비의 경우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고객과 경비업자가 계약을 맺고 민간 경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자가 돈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대가 관계에 있는 금전이 그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베이스에는 경비업자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나 경비료나 이런 것들이 물론 들어가겠지만 가장 근원적인 것은 이 특정한 고객이, 즉 의뢰자가 이 대가적인 의미로 돈을 줬을 때 그 돈으로 비용이 부담됩니다. 그 다음 소비자의 경제 능력이 과연 관계가 있느냐. 공경비의 경우에서는 상대방 국민이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동등하게 경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민간 경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민간 경비업자에게 특정한 고객이 가서 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비용 지불을 해야 돼요. 대가적인 의미의 비용 지불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소비자의 경제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보호되는 법이 혹은 목적에는 차이가 있는가? 공경비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국민들의 사익뿐만 아니라 공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공익이 주된 보호 목적이겠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사익도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찰법이나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보면 국민의 생명체 재산의 보호라고 하는 부분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익 보호도 안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 다음 민간 경비에 있어서의 보호 이익이나 목적 부분을 보시게 되면 특정한 고객, 즉 의뢰자의 어떤 사익을 보호하는데 주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의뢰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한적인 어떤 일반인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일반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강제력을 부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공경비의 경우에서는 이제 권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범죄 예방을 한다, 방범이다 이런 부분인데, 범죄 예방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 공경비에 있어서는 공권력을 사용하실 수 있는 영역도 있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범죄 진압이나 체포나 수사와 같은 이런 부분들을 하시고자 할 때에는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죠. 즉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권력이 보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경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권력이 보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없다 이렇게 봐야 맞는 것이죠.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주로 누가 활동을 하냐의 문제인데, 공경비는 당연히 경찰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민간 경비는 사인으로서의 자격을 갖고 있는 민간 경비원이 경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양자가 구분되어지는 것이죠. 즉 민간 경비원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죠. 당연히 계약을 맺고 움직이는 사인의 신분, 즉 일반인의 신분인 것입니다. 그 다음 권력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이 공경비는 앞에서 제가 실질적 의미의 어떤 경찰의 개념과 같이 광의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광의에서는 이 목적 자체가 일반적인 목적을 제가 소개를 잠깐 했었는데, 사회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여 일반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 혹은 활동, 이렇게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의 근거가 일반 통치권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일반 통치권의 일부가 바로 경찰권인 것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민간 경비의 경우에서는 서비스하는 민간 경비원이 이런 활동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권력의 근거 내지는 그 서비스의 근거가 어디에서 오느냐? 계약에 있습니다. 그죠? 경비업자와 혹은 계약을 맺은 특정한 고객, 즉 의뢰자와의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민간 경비 서비스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통치권이나 어떤 공권력의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제 사건의 근거를 두고, 즉 계약의 근거를 두고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법률관계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공경비는 그 내용 안에 보시게 되면 상당 부분의 권력적이고 명령 강제하는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반드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의 근거를 두고 그 법률의 구체적 위임 범위 내에서 명령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관계에 있어서도 법률과 명령으로 반드시 근거를 둬야 되는 것인데, 반해서 민간경비의 경우에서는 방금 전에 무엇의 근거를 둔다 그랬어요? 계약의 근거를 둔다 그랬습니다. 경비업자와 이제 의뢰를 하는 특정한 고객과의 경비 계약의 근거를 두고 경비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계약의 근거를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역할 부분을 잠깐 보죠. 역할을 보시면 공경비 당연히 범죄 예방합니다. 그죠? 방범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법 집행 업무도 합니다. 그래서 범죄를 진압하고 범인을 체포하고 수사를 하는 이런 일들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 경비의 경우에 있어서는 범죄 예방과 손실 예방이 각각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재산도 보호를 해야 되지만 현행 범인에 있어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일반 사인도 현행 범인을 체포할 수 있게끔 누구든지 현행 범인을 체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형사소송법 조문에 따라서 민간 경비원도 현행 범인을 체포할 수 있어요. 이때는 영장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민간인이면 누구든지 현행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 경비원도 현행 범인을 체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 이제 이때는 이제 체포 행위가 극히 제한적으로 가능한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자가 공통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범죄 예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된 활동 영역은 어디냐 그랬습니다. 주로 이제 이 공경비의 경우에서는 공적인 영역에 주로 치중하죠. 그러나 이제 민간 경비는 주로 사적인 영역에 치중합니다. 그래서 양자가 이제 조금 영역이 좀 다르고요. 그다음 서비스의 성격을 보시게 되면 공경비의 경우에서는 공공재입니다. 그래서 비경합제적 성질을 갖고 있죠. 그러나 민간 경비는 경제재입니다. 그리고 경쟁하는 서비스가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경제재이면서 경합제이다, 경합적 서비스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합이라는 이 표현 자체는 민간경비론 관련 부분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소개를 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1차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보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 영리적인 성질이 있느냐? 공경비는 영리적인 성질이 아니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민간경비는 경비업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리성이 안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 배제성이 있느냐? 특정한 국민을 서비스에서 배제시킬 수 있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동등하게 경찰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배제성이 있는데 반해서 민간경비는 배제성이 있을 수밖에 없죠. 특정한 고객에게만 민간경비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배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 거부성 내지는 선택권이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특정한 국민이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할 때 시민들이 그 공경비도 선택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공경비를 받느냐 안 받느냐를 선택하는 건 아니죠. 일반적으로 다 똑같이 일단 치안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 국민은 거부하실 수는 없어요. 비거부성이죠. 그러나 이 민간경비는 선택할 수 있잖아요. 계약 안 맺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부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도감독 관서가 조금 다른데요. 공경비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는 이 청원경찰 부분입니다. 이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의 근거를 뒀을 때 이야기예요. 이 부분은 이제 경찰청 경비국 위관리센터 장이 담당 지도 감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비과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점 주의하셔야 돼요. 이건 이제 청원경찰은 경찰 공무원은 아니지만 이론상, 즉 경찰행정법상으로는 보통 경찰 집행기관, 특별경찰 집행기관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특별경찰행정 집행기관에 속해서 우리가 이제 경찰행정법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청원경찰에 담당하고 있는 지도감독 관서가 경찰청 경비국 위관리센터에서 담당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소개를 해드린 거고, 그 다음에 민간경비업에 있어서 경비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은 경찰청 생활안전과 협력방범계 민간협력방범 업무 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이제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거기도 이제 별표가 3개짜리인 그런 부분인데요.
뭐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청원경찰 부분은 경찰의 실무상으로 봤을 때 경비경찰에서 담당을 해요. 경비경찰. 그래서 거기 보시면 위기관리센터가 경비국 소관이잖아요. 그건 이 경비경찰이에요. 경찰의 세부적인 업무 분야는 7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경비경찰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경비입니다. 민간경비업이라고 하는 것을 지도감독하는 것은 생활안전경찰에서 담당을 해요. 생활안전경찰에서 담당을 합니다. 이게 예전에는 방범경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름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생활안전경찰이라고 하는데 이 분야에서 맡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도 보시면 7개 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 경비경찰은 청원경찰을 담당하고 생활안전경찰은 민간경비업을 이렇게 지도감독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서로 다릅니다. 역할이나 아니면 지도감독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점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위쪽에 경비경찰 부분이 기출문제가 있죠. 청원경찰이 경찰청 경비국 위기관리센터장이 지도감독 관서이다. 이렇게 봐야지 경비과장이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게 이제 기출문제였던 부분이죠. 별표가 2개에 해당이 되고요. 방금 전에 보셨던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비교하는 이 부분은요. 별표가 기본적으로 2개짜리예요. 이거는 이제 꼭 경화이라서 비교가 되는 이런 부분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뭐 1차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수 있는 어떤 민간경비하고 공경비의 비교 부분이 이쪽에 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한다 이렇게 보시고 실제로 그렇게 되면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민간경비가 공경비를 그냥 보조하는 걸로만 해석을 했었어요. 아직까지 이제 그 민간경비와 공경비를 보는 그 시각이 관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전에는 보조적인 관계로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호 이제 보완적인 관계, 상호 어느 정도 대등성을 갖고 있는 이런 관계로 우리가 지금 현재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되는 그런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류로 가겠습니다. 민간경비의 분류인데요. 이 민간경비의 분류는 이제 그 경비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경비의 성격이 어떠하냐, 아니면 경비의 목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각각 쭉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부분이고요. 이두석 교수님은 경비 목적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구분하게 돼요. 경호 경비부터 중요 시설 경비 같은 이런 형태로 조금 다르게 구분하시는 교수님도 물론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는 거기 나와 있는 제가 지금 교재에 쓴 그런 내용으로 분류를 하시면 될 겁니다. 먼저 경비 형태나 경비 방식에 의한 분류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람이 경비를 하느냐, 기계가 경비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2가지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인력 경비하고 기계 경비 이렇게 갑니다. 이 인력 경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이나 시설의 안전을 위해서 인적으로든 물적으로든 가치가 있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순수한 사람의 능력에 의한 경비를 인력 경비라고 합니다. 즉 오감에 따라서 가는 거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라고 하는 5개의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그 경비 대상에 대해서 보호를 하는 이런 경비를 인력 경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시설 경비를 하시거나 사람에 의한 경비를 할 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시설 경비 안에 혹은 인력 경비를 그 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계 경비라는 용어를 일단 써요. 인력 경비의 반대말은 그렇기 때문에 기계 경비예요. 주의하셔야 되죠. 이 기계 경비라고 하는 것은 경비업법상으로도 기계 경비의 개념이 있는데 경비 대상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호를 해야 되는 시설이 있죠. 근데 그 시설에 장치를 붙여요. 기계를 붙여요. 어떤 기계를 붙인다? 외부 침입이 있으면 감지를 하는 감지 기계를 붙이고요. 감지를 했으면 그 다음에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불러야 되기 위해서는 어디다 신호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제 송신기를 달아요. 송신 장치를 달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전파를 발사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받는 기관이 또 있죠. 수신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제시설에 수신기를 답니다. 자, 그래서 경비 대상 시설에는 감지기하고 송신기를 달고 그리고 그 신호를 받는 수신기를 관제시설에 달아요. 그래서 관제시설에서 그 침입이나 혹은 위해가 발생된
위험이 발생됐다는 것을 감지를 하면 거기에 경비 인력을 보내 가지고 경비를 맡는 이런 형태로 갑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기계 경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비 대상 시설의 기기에 의해서 감지 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 대상 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된 관제 시설의 기기에 수신을 해서 도난, 화재 등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하는 것을 우리가 기계 경비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기계경비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 경비 대상 시설과 경비 대상 시설 밖의 어떤 장소의 관제 시설이라고 하는 것에 서로 기계가 부착이 되어서 신호를 주고받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이게 이제 기계경비입니다. 그래서 인력 경비하고 기계 경비가 구분이 되고